호헌 철폐, 독재 타도,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1987년 6월 누군가는 거리에서 목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펜으로, 누군가는 카메라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6월 민주항쟁의 의미와 역사를 짚어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금의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게 아님을 되새겨보겠습니다. 네, 부산 민주공원 이동일 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야,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6월이 됐고 이제 60 민주항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배경과 전개 그리고 이 60 민주항쟁이 갖고 있는 의미부터 짚어주실까요? 아, 네. 이 질문이 거의 한 학기 강의 제목 같은데요. 예. 그러네요. 한번 최대한 축약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우리 다들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 사실은 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직접 한다는 건 사실 6월 항쟁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6월 민주 항쟁의 중요한 성과고. 예. 6월 항쟁이 일단 배경이라고 보면 우리가 일단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가 지속되었고 그다음에 비민주적 헌법 체제, 네. 비민주적인 제도가 네.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네. 요구가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독재 체제가 무너지는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 박종철 열사에 대한 고문 살인, 은폐 조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60 민주항쟁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1987년 6월 10일에 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진행한 국민 대회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 국민이 그 전부터도 계속 항쟁이 있어왔지만 이제 완전 폭발적으로 항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네. 그 국민 대회 명칭이 60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이랬습니다. 예. 좀 길죠?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그렇죠. 단어들이 진짜 예. 무서운 단어들이에요. 네. 근데 이 제목에 사실 6월 항쟁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60 고문살인 은폐규탄. 그러니까 박종철 열사를 고문해서 죽음에 내몰고도 네.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거기에 대한 규탄이 있고 그다음에 호헌철폐. 네. 여기서 호헌이라고 하는 건 이제 헌법을 지킨다는 뜻인데 예. 역설적으로 이 헌법이 국민의 어떤 참정권을 완전히 소외시킨 헌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적인 헌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전두환 정권은 그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던 거죠. 예, 그래서 호헌철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60 민주항쟁의 의미, 전개 이런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 부산 지역에서는 60 민주항쟁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됐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아까 제가 전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렸는데 네. 박종철 열사가 1987년 1월 14일에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당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이제 박종철 열사에 대한 각종 추모 대회, 그다음에 이제 규탄 대회가 진행이 되다가 6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부산에서는 이제 부마민주 항쟁의 경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마민주 항쟁의 경험과 그때까지 있었던 그 연관자 활동가들의 어떤 역할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도심에서 게릴라식으로 이제 도심 시위를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 7, 8년 전에 있었던 부마 항쟁의 어떤 경험이 큰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6월 항쟁의 어떤 구심 역할을 했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있거든요. 국민운동본부가 5월 27일 날 결성이 되는데 부산은 그 일주일 전에 5월 20일에 이미 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를 결성을 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 6월 부마 항쟁의 어떤 관련된 민주 인사들의 조직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부산이 부마 항쟁도 그렇고 6월 민주항쟁 이렇게 민주화 운동의 중요 무대 중에 한 곳이었는데요. 부산이 왜 이런 역할을 하게 됐을까? 좀 특징적인 면들 이런 것들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게 참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뭐냐면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 1876년에 이제 개항 이후에 부산이 그 전에는 그렇게 중심적인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개항 이후에 이제
폭발적으로 네. 이 인구 증가나 팽창이 네. 이루어지면서 이제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 전쟁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제 그 산업 구조도 확대되고 노동자도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산 지역의 어떤 그 개방성이나 다양성, 역동성이 어떤 그 하나의 문화처럼 형성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부산이 6월 항쟁 때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하면 네. 그 광주 의거 사진전을 네. 6월 8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했었어요. 광주 의거 사진전이 있었는데 이 사진전을 보기 위해서 가톨릭 센터에서 있었는데 시민들이 몇백 미터씩 줄을 섰습니다. 아,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걸 보고 이제 그 5.18 학살에 대한 분노를 공유하게 됐던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6월 항쟁 기간에 가톨릭 센터 농성도 있는데 네. 요 농성은 당시에 그 6월 항쟁 시기에 6월 중순에 군 투입설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 실제로 군 투입을 검토했다가 취소하게 되는데 취소하게 된 역할을 중에 하나를 부산이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가톨릭 센터 농성을 하면서 당시에 서울 명동성당이 60 이후로 예. 농성을 하다가 해산을 했거든요. 네. 근데 부산에서는 해산과 동시에 가톨릭 센터 농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톨릭 센터 농성이 그 투쟁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군 투입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5.18 학살에 대한 분노와 네. 그다음에 이 농성단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 사명감 같은 것으로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 이것이 자칫 주춤할 수 있었던 6월 항쟁을 더 힘있게 밀고 나가는 힘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러면 이런 6월 항쟁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대표적으로 어떤 그 대통령 직선제 같은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체육관 선거라고는 한번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그 사실은 이건 말이 선거지 선거가 아니거든요. 예. 이승만 독재 정권은 그래도 부정 선거를 했다고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아예 선거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유신 독재 때. 네네. 그 유신 철폐 운동을 한 것이 이제 그런 이유인데 그것이 이어진 것이 네. 그 신군부 독재가 전두환 정권 아닙니까? 이게 이제 체육관 선거를 사실 그대로 가지고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고 새로운 그 민주주의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고 각종 사회 운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제대로 된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사실 왔었거든요. 네네. 계속 독재 정권이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87년 6월 항쟁이 그런 그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는 어떤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즘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그 정당 민주화의 네. 어떤 기반이 네. 이때 마련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급하게 지나오면서 민주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민주공원에 관장님께서 이렇게 오신 이유가 토요일에 송상영 광장에서 6월 민주항쟁 기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한마당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38주년 6월 민주항쟁 기념 부산 시민한마당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매년 그 6월 항쟁 기념일이 되면 예. 기념식과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6월 12일 날 하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시민과 좀 더 같이 하고 싶어서 토요일로 당겨서 합니다. 6월 예. 7일 날. 예, 예. 그래서 6월 민주항쟁 기념 부산 시민 한마당 이게 이제 주제가 다시 만난 민주주의입니다. 예. 예. 이게 많이 들어보셨는지 좀 뭔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다시 만난 민주주의. 지난 5.18 민주화 운동 부산 기념문화재 표어가 같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5.18과 6월을 같이 한 거죠. 예, 저희들이. 예. 이거는 뭐냐면 그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를 이번에 카피해서 이제 많이 네, 올려 맞습니다. 퍼졌었잖아요. 예, 우리 광장에서 네. 그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이제 다시 만난 그 세계를 네. 같이 불렀는데 네. 이제 그걸 본따서 이제 다시 만난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는 네. 그 송상용 광장에서 그 시민 참여 부스를 운영합니다. 뭐 주제는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일제 강제 동원 역사, 그다음에 청년, 환경, 젠더 같은 각종 사회 의제들을 좀 서로 체험할 수 있는 네. 부스가 운영되고 그다음에 기념식이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데 네. 이 중간에 이제 시민 참여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큰 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 탄핵 전국 때 광장에서 흔들어 그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퍼포먼스 중에 네.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큰 기가 있습니다. 네네. 민주주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큰 기를 흔들었는데 그 큰 기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제 채색을 해가지고 오후 2시부터 채색을 해서 5시 기념식 때 말려가지고 이제 요걸 흔드는 예. 퍼포먼스도 같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들이랑 참여해도 너무너무 또 좋은 교육도 되고 즐거운 주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이 다시 만난 민주주의 어떤 의미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국민의 기본권이 예.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게 완전히 무너질 뻔한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는데 어떤 이 기본권을 지키는 민주적 절차와 어떤 문화의 소중함을 네. 사실 다시 깨닫는 시기가 지난 6개월이 아니었던가. 그렇죠. 예. 우리 전 국민이 압축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를 새삼 다시 느꼈다. 다시 만났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6월 항쟁을 오늘 다시 기억하는 것은 각별하다. 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그 다시 만난 세계를 네. 본따서 다시 만난 민주주의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민들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6월 민주항쟁을 돌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단순한 어떤 제도와 절차를 위해서 싸웠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결과물인 거고 어떤 우리의 공동체 그다음 생명을 네. 위한 어떤 헌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헌신과 투쟁이 이제 민주항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쓰러졌던 많은 열사들과 그다음에 또 헌신했던 청춘을 바쳤던 많은 분들을 좀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끝으로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6월 항쟁의 성과로 이제 직선 대통령을 뽑았는데 네. 우리 국민 통합이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세력과는 그건 통합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주의를 전제로 해서 통합을 하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당당한 자주국가 네. 그리고 풍요로운 평등 사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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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부산 민주공원 이동